호아킨 무리에타의 머리, 엘 조로와 배트맨의 영감을 준 진정한 갱스터. 영화 마스터 오브 조로에 나오는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캘리포니아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캘리포니아는 해변에서는 서핑을 하고 바닷가에 줄지어 있는 부자들의 아름다운 집들,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그곳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919년 마스크 오브 조로의 원작인 카피스트라노의 저주는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펄프 잡지 올 스토리 위클리에 5부작으로 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20년에 더글러스 페어뱅크스가 주인공 돈 디에고 베가 역을 맡은 무성영화 조로의 표식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처음의 제목은 조로가 남긴 세 개의 칼자국인 Z자 모양의 표식을 그의 상징으로 한 마크 오브 조로였지만 최근에는 미스테리어스한 조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목이 마스크 오브 조로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까지도 조로는 배트맨, 론 레인저 등 가면을 쓴 로빈 후드의 현대적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카피스트라노의 저주, 마크 오브 조로. 19세기 초 멕시코 통치 시대 캘리포니아가 미국주가 되기 전에 전임 행정관이자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인 주인공이 후임으로 온 행정관이 서민과 원주민들에게 하는 학대에 맞서 일명 세뇨르 조르라고 불리는 돈 디에고 베가의 이야기입니다. 조로는 평소에는 25세의 게으르고 우스꽝스러운 돈 디에고로 이중 생활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롭고 잘생긴 청년이 멕시코 원주민을 압제해서 구하고 아름다운 세뇨리따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카피스트라노의 저주는 펄프 작가 존스턴 맥컬리의 소설로 5천만 부 이상 팔려 역대급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검은색 의상과 망토, 코르도반 모자와 얼굴을 가리는 가면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조로는 현상금이 많이 걸려 있지만 어리석은 주정부가 잡기에는 너무 능숙하고 교활하며 공개적으로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우 같은 교활한 매력 때문에 엘 조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로는 고개사이며 다양한 무기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가장 애용하는 무기는 레이피어. 레이피어로 패배한 적에게 자신의 서명을 남기기 위해 사용했고 토네이도라는 검은 말을 탔습니다. 스페인이 점령했던 누에바 캘리포니아가 10년간의 멕시코 독립전쟁으로 멕시코의 영토가 되었고 얄타 캘리포니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848년 멕시코 미국 전쟁 이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된 캘리포니아로 잉글로 아메리칸 정착민들이 금을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스페인계 멕시코 선주민들에게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아직 멕시코의 일부였을 때 스페인어를 사용하던 캘리포니오 중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되었고 그 결과 일부는 산적질로 전향했습니다. 호아킨 무리에타의 삶과 모험,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산적. 서부의 로빈 후드 또는 엘도라도의 로빈 후드라고도 불리는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멕시코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년 후에 쓰여진 존 롤린 리지의 다인 노블 호아킨 무리에타의 삶과 모험,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산적을 통해 1850년대의 악명 높은 캘리포니아의 무법자 전설이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호아킨 무리에타는 성실하고 평범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0대 때 캘리포니아 남쪽 소노라에서 가족과 함께 금을 찾아온 바케로, 카우보이였습니다. 거친 광산 캠프에서 먼저 금을 선점한 무리에타 가족들에게 백인 광부들은 분노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 후 1850년의 외국인 광부 세법은 멕시코인의 금의 채굴을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복 형제와 노새를 훔쳤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의 이복 형제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무리에타는 말채찍으로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아내 로사 펠리즈는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의 품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복수를 맹세한 그는 그녀를 강간한 양키 남자들을 사냥하기 시작하면서 짧지만 그의 폭력적인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무리에타가 죽던지 살던지 최대 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발굴한 문서에는 1852년에 그의 이름의 작은 말도둑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은 호아킨이라는 이름의 갱단이 여러 사람을 강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아킨 무리에타는 호아킨 가족으로 구성된 파이브 호아킨 갱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복 형제인 예수스 카리오를 사형시키고 노새를 훔쳤다는 거짓 혐의로 채찍질한 미국인 6명을 죽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갱단은 훔친 말과 합법적으로 포획한 야생마 머스탱을 이용해 멕시코와 불법적인 말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무리들은 광부나 미국 정착민, 특히 캘리포니아 금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최대 13명의 영국계 미국인과 28명의 중국인을 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캘리포니아 레인저 해리 러브, 전 텍사스 레인저이자 멕시코 전쟁 참전 용사. 해리 러브라는 이름의 캘리포니아 레인저가 무리에타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고 현상금을 받기 위해 머리를 가져왔다고 전합니다. 1853년 5월 11일 존 비글러 주지사는 전 텍사스 레인저이자 멕시코 전쟁 참전 용사인 해리 러브 대위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 레인저스를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레인저에게 한 달에 150달러를 지불했고 수배자를 잡으면 1,000달러의 주지사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53년 7월 25일 레인저스 일행은 코알린가 근처 디아블로 산맥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요 데칸투아 근처에서 무장한 멕시코인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이 충돌로 멕시코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레인저스는 사망자 중 한 명이 무리에타이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악명 높은 동료 중 한 명인 쓰리핑거스 잭으로 알려진 마뉴엘 가르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2명도 체포되었습니다. 도적들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레인저들은 쓰리핑거스 잭의 손과 무리에타의 머리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코올병에 보관하여 당국에 가져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 정부 관리들은 마리포사 카운티, 스톡턴, 샌프란시스코에 머리가 담긴 알코올병을 전시했습니다. 레인저들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순회 전시를 했으며 관람객은 무법자의 머리를 보기 위해 1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러브와 그의 레인저들은 1,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1854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무리에타와 그의 무리를 물리친 레인저들에게 5,000달러, 2023년 기준으로 약 13만 3,192달러를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소설가 존 롤린 리지, 호아킨 무리에타의 삶과 모험의 저자 존 롤린 리지는 체로키족의 혼혈로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변호사이자 소설가입니다. 그는 체로키족의 지도자 메이저 리지의 손자로 아버지의 암살로 위협을 느껴 어머니와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인물이었습니다. 체로키족의 리더였던 그의 아버지 존 리지는 1839년 인디언 준주 오클라호마에서 체로키족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체로키족은
눈물의 길로 이주한 후 그의 아버지 존 리지가 그들이 살던 땅을 미국에 양도한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코네티커트 코넬에 있는 외국인 선교학교에서 이교도의 선교를 위한 서양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인디언의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체로키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조약을 맺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존 롤린 리지는 호아킨 무리에타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에서 배척당하는 멕시코인과 미국의 동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체로키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이 책은 다양한 유럽의 언어로 번역되어 호아킨 무리에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리지의 소설의 일부는 1858년 캘리포니아 경찰 공보에 재인쇄되었고 나중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프랑스어 버전은 리지의 원본 이야기를 가져와 멕시코를 칠레로 변경한 로베르토 하이넨이 스페인어로 번역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일부 정치가들에게 무리에타는 백인 개신교 잉글로 섹슨족이 캘리포니아의 지배를 반대하는 멕시코인들의 저항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백인들이 빈 땅이라고 여긴 캘리포니아는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 원주민, 혼혈인, 독립 멕시코인들이 먼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아킨 무리에타 후손협회는 무리에타는 멕시코 미국 전쟁 이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잃어버린 멕시코의 일부를 되찾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